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수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니업의 정용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용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역시 또 의료 대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지난 7월 8일 날 전공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겠다. 물론 이제 그 전공의협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철회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공의가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 행정명령 내린 거 이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겠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처분 철회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쟁점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전공의가 수련을 하다가 멈추면 1년 동안 동일 진료과나 아니면은 병원에 지원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특례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직을 하면 9월 턴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같은 진료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거 안 되는데 받아줄 수 있는 기회를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고 특례로 했습니다. 이제 9월에 받아주는 것까지만 해주겠다. 예, 그렇게 했고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언제 방송할지 모르는데 이제 중요한 쟁점은 사실은 이제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2월 말 사직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저번에 이제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4일에 보건복지부가 사직을 이제 허용을 했잖아요. 사직 불허를 하다가 그러니까 6월 4일 이후로 사직을 허용하느냐 이게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쟁점이 왜 중요한 거냐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2월 말 사직을 허용하면 지금 사직을 했을 때 2월 말에 사직을 한 거니까 그때 기준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퇴직금이나 이런 걸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받지 않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2월 29일까지 사직한 걸로 처리를 해주면 1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3월에 전공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6월 4일 이후로 정부 발표대로 사직을 가지고 허용해 주게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1년이 있다가 이 사직을 받아야 되니까 요번에 정부 특례인 9월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복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족쇄 문제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 지원을 못 합니다. 정부가 그때도 특례를 적용해 주면 되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 정부는 특례를 적용해 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공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제 전공의들은 그런 핑계를 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번 7월 8일에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철회 발표한 내용은 핵심적으로는 9월에 들어오는 가을턴, 그러니까 후기 모집 레지던트들을 일정 정도 수급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돌아와라. 이제 너희들 퇴직금도 못 받게 될 거고, 또 시간도 더 딜레이 될 테니까 9월에 빨리 돌아와라 이런 거를 이제 압박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수련하는 병원에 복귀하는 건데 9월 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수련 기간이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멈췄던 거밖에는 문제가 없죠.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9월에 신규로 받아들이고 지금 7월 15일까지 정부가 이제 사직 인원을 복지부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이 이제 결론이 되어 있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에 반영을 하겠다고 복지부가 협박을 했거든요, 병원에.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9월에 최대한 많이 복귀시키겠다는 건데 그 복귀가 기존 진료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들에 한 지금 8% 정도의 전공의가 일하고 있거든요, 전체 중에. 그거를 복지부가 한 20%에서 30%까지 늘리고 싶은데 그 늘리는 방법이 기존 진료과에서 수련하던 사람들이 사직을 하고 수도권에 있는 사실 인기과나 아니면 니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갈라치기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같은 이제 절대적 인기과 이런 진료과들의 결혼이 생겼을 때는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방의 병원이나 지방병원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방병원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원래 그 수련하고 싶었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는 사람들 중에 연차가 낮은 경우는 요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 사이에 어떤 욕망의 구렁텅이에 이제 갈라치기를 던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복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것도 좀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과를 바꾸는 것도 좀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이 발언이 7월 8일에 나오자마자 지금 이제 일파만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의학회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3월에 신규로 받던지 아니면은 재임용을 해야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 의료가 붕괴된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죠. 왜냐면 지역에서 지금 말은 아니지. 예, 레지던트 하는 선생님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수도권에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또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수도권 출신들이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많이 입학을 했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교정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약간 그렇다면 지역병원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을 할 수도 있지라는 정도의 뉘앙스지 실제로 복지부의 의도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확하게는 이제는 전공의 문제는 손 털고 싶다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제 지금의 전공의 결핍으로 생긴 의료 대란은 이제 우리는 손 털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하라는 거고 이제 방치하겠다는 게 요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공백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저희가 7월 11일, 예, 7월 11일 오늘 이제 오후에 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요지가 이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10에서 15%까지. 그리고 이제 전공의가 이전보다 적어도 운영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금 냈는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려면 상급 종합병원 개혁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개혁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이제 전부 뒤집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 계획이 집행될지도 의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이 집행되고 나서 전공의들이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동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복귀할지도 또 다른 의문인 것이죠.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역설적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제 밀려서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그런 계획치고는 지금 너무 늦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철회로도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갑자기 나온 얘기 같긴 한데 일단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좀 나누고 저는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과나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중요한 과목들의 전공이 한 해가 다 사라지면 그러니까 뭐 레지던트 3년차 이런 사람들 한 해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거기에 어플라이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전문의랑 의사 다 거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문의가 배출되더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정형외과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진료과들의 전문의만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필수적 진료과나 지역 의료랑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의사 그러면 이제 지금 국시를 거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학생들과 인턴과 레지던트는 연동이 돼 있잖아요. 저희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의과대학은 입학을 하면 전문의가 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이제 위에서 한번 멈추면 아래가 다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인턴하고 학생들은 복귀하지 못하는 건데 어제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7월 10일에 이주호 장관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뭐 F 한 과목 맞아도 유급하지 않게 해주고 지금 예과 1학년 학생들은 뭐 2학기 때 2개를 뭐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뭐 온라인 수업이나 뭐 아니면은 수업 시간을 늘린다던가 뭐 방학까지 수업 듣게 해준다던가 해서 유급을 안 시키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 이야기는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지금 정부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예과 1학년이 진급을 안 하면 내년에 입학생을 4,500명을 뽑아도 그 3,000명이랑 누적이 되면 7,500명을 또 교육해야 되거든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놨는데 막상 대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미끼를 던져도 이 학생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뭐 저희 건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1년, 2년 휴학하는 게 의대생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되게 막 뭔가 큰 희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큰 희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전공이 3, 4년 차가 자기 수련 과목을 포기하고 사직하는 게 큰 희생인 것이고 인턴 수련을 들어가려는 사람이 지금 아예 수련 포기하고 사직한 거 인턴은 1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돼요. 학생들은 그냥 휴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일 큰 희생을 해야 되는 전공이 3, 4년 차가 지금 희생을 하면서 감행을 했을 때 후배들이 자기들이 훨씬 더 적은 희생을 해야 되는 처지인데 자기들만 복귀한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문제는 정부가 어쨌든 간에 전공의를 복귀시키거나 이하는 전공의가 없어도 돌아가는 병원이나 한국 의료 체계를 지금부터 개혁해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지. 복귀도 안 하는 학생들하고 아니면 복귀도 안 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유아책을 계속 제시하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립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요. 그 어쨌든 이거를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워낙 답답하니까 행정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번엔 이제 국회에서 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보자 해서 박주민 의원이 중심이 돼서 국회 청문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국회 청문회를 6월에 했었죠. 예, 지켜보시면서 6월 말에. 어떤 느낌이 좀 있었나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총평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무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어차피 나몰라라 한지 오래됐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뭐 아노미 상태고 무정부 무계획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야당도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이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차피 별로 이렇게 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의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해결은 의사들한테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양보를 야당이 중재하기에는 야당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된 초점이 한 3가지로 요약이 됐는데요. 그날 청문회 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첫 번째는 2,000명 증언이 과학적이냐 근거가 있었냐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됐냐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재밌게 나갔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뭔가 국민들한테 그래도 유아 국면이나 사과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3가지가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번에 당선되신 이면택 회장께서 그간에 이제 온갖 막말을 많이 하시고 예, 도저히 그 전문가 단체의 그 수장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이 회장님께서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요지입니다. 근데 요 패러다임이 지금 이제 그런 언급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게 정확하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말하고 막 쌍욕하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나가는 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구구파들이 하는 이야기고 더 나가면은 미국에서 트럼프주의자들이야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사당 점거하는 것도 우리 자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파 논리를 국회 청문회까지 가가지고 공신력이 있는 의사협회 회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의과대학 학생협의회 전공의협의회에서 이면택 회장을 우리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버림을 당했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문회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사실은 의사들이에요. 협회장이 나가서 이제 완전 미친 짓 했거든요. 의사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오히려 더 극우적으로 보이도록 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제가 2번 아까 말씀드린 2,000명 증언안이 맞느냐, 그 다음에 정부 대책이 맞느냐, 이게 사실은 이 국회 청문회의 어떤 초점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면택 회장이 나가가지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 그 민주당 간사위원께서 예전에 저한테 미친 XX 이야기 했었죠?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이제 한 그 에피소드가 가장 강렬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아, 의사들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000명 증언안이 과학적이지 않고 정부 대책도 엄청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폭로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거를 의사협회장이 한 방에 뒤엎었죠. 아, 의사들이 미친놈들이구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의사들은 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만든 거죠.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어땠나요? 그냥 뭐 어쨌든 뭐 복지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고, 뭐 정부 대책의 부분에서 뭐 정부 비판을 했는데, 뭐 여당에서 처음에 뭐 결의안 같은 걸 같이 하자 했는데, 그러면 정부의 책임 부분을 명시하자 그랬더니 또 이제 여당에서는 뭐 그런 결의문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내용 거의 뭐 해낸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 야당 의원들도 증언안 자체에는 반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완전히 비토해서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2,000명 증언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제 막상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의사협회장의 어이없는 이야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로 이제 묻혔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후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궁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사실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고요. 뭐 요약본은 이후에 봤지만 저도 이제 진료 중에 이제 부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종의 그 저희 법사위나 이런 데가 지금 이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이 청문회를 열듯이 청문회를 한번 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은 사실 중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 이제 확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정부가 저지른 일이고 또 중재를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의사편을 든다는 어떤 뉘앙스를 줄 수 있으니까 손을 떼는 느낌이었고요. 정부 여당은 거꾸로 이제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나왔을 때 그걸 옹호하다 보니까 이제 궁색해졌던 거고. 근데 그날 이제 저희 그 재밌었던 건 이제 전병왕 맞을 겁니다. 전병왕 그 이제 이 의료정책 그 브리핑 하시는 국장께서 6월 30일부로 이제 명예퇴직 신청하시고 이제 퇴직하셨거든요. 지금 방송 중에 이미 퇴직하셨어요. 그분이 퇴직하셨다는 게 밝혀졌고, 예, 그 전병왕 국장이 나오셨을 때 이제 민주당 모 의원이 물어봤거든요. 명예퇴직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병왕 국장께서 그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답변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청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서 신청을 했다. 6월 30일까지 이제 나는 근무한다라는 걸 밝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 관료들은 제가 봤을 땐 탈출 전략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자기 경력에 오히려 오점만 남을 뿐이지 여기에 뭐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장관이나 차관 정도 되면 요거도 먹더라도 다음에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뭐 어디 공기업 사장이라도 보내주고 하겠지만 보건의료 정책국장으로 지금 사실은 이거 총대를 메고 있는데 실무에 총대를 메고 있는데 이제 이건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용산에서는 사실 이제 보건의료 쟁점은 손을 뗐다고 하는 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2,000명 증언 우리는 했으니까 끝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지금 아무도 이거를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방치 상황에서 복지부 관료들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탈출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래도 이런 조치들을 하려고 했어라고 해서 전공의도 안 돌아오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도 안 돌아왔는데 온갖
돌아왔을 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막 쏟아내면서 7월에 아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뭔가 흔적들을 남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리핑들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실제로는 정부가 보건의료 쪽에는 이제 없는 무정부 상태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국회에서 법무부치 특위 일단 있으니까 국회 청문회를 하든 국회에서 좀 뭔가 실마리가 있길 바랬는데 사실은 이 이슈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으면 결국 입법부도 안 되고 행정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어쨌든 뭐 마지막 질문 잠깐 드리고 마칠 건데요. 네. 둘 중 하나 골라서 해주세요. 9월에 네 분이 좀 있었으니까 예, 9월에 예. 전공의 복귀가 어떻게 될지 예측 한번 해주시고 혹은 그거 아니면 국회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 행정부도 손을 놓아버린 이 의료 대란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들인데 간단하게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죠. 하나만.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뒷부분은 뭐 다음에 또 해도 그렇죠. 되니까 거의 안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수도권의 빅5 병원에서 수련하고 싶어하는 인기과만 일부 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 의료는 더 붕괴하고 수도권에 더 밀집되는 그런 이제 역효과를 내는 방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희망적인 얘기는 오늘 별로 없었는데 오늘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